햇빛. 자, 할게요. 조용. 양구 에세이 227명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사랑합니다. 형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하트. 사랑합니다. 사랑 하트 몰라요. 사랑합니다. 나 하트 그런 거 안 한다. 자, 지금부터 미래는 농사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미래. 자, 앞에 농사 전문가 두 분 나와 계신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양시 일산에서 귀농귀촌하고 지금 여기 양구의 약수마을에 살아보게 하고 있는 이규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똑같이 경기도 광주에서 1년 전에 살아보기를 통해서 귀촌한 박성호라고 합니다. 귀촌요? 아니 농사 전문가로 지금 소개해 주는데. 귀농귀촌, 귀농을 한. 귀농귀촌이지. 네, 귀농귀촌. 확실하게. 네. 자, 지금 컨셉이 농사 전문가들입니다. 자, 그럼 귀농귀촌 한다고 그랬는데 전문가요? 자, 전문가 규형은 농사 경력. 저는 농사 경력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역시 농사 전문가답게 6개월. 네. 오케이. 나는 뭐 1년 6개월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네요. 1년 6개월에다가 그렇습니다. 좀 내가 뭐 자랑 같이 보여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내가 한 2, 3년 전에 전라도 구례에 계시는 외할아버지 댁에서 벼농사를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52, 3년 전이면은 뭐 지금 10대 시절인가요? 지금으로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 그때 와우. 여름방학에 가서 진짜 그럼 농사에 조예가 깊으시네. 어떤 농사를 짓고 계십니까? 고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이고추, 올해는 오이고추. 네. 그 오이고추에 대해서 형, 올해 제가 MC 갑자기 왜 진행하시네? 그래야지. 유재석인 줄. 산책 마을 계속. 알겠습니다. 자, 형은 농사. 저는 올해 수박을 한 달 반 정도 수박 농장에서 한 달 반 정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 수박에 대해서는 조금 지식이 있습니다. 한 달 반씩이나 하셨으면 뭐 수박은 뭐 전문가시네 진짜. 전문가는 아니고 조금 알고 있습니다. 자, 개인 그럼 이론 뭐 이런 거. 자, 지금부터 그럼 서로의 농사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궁금한 점, 오이고추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좀 해주세요. 고추 재배가 뭐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데 오이고추하고 뭐 그냥 우리가 김장고추라든지 그냥 풋고추 이런 거하고 어떻게 다른 점이 있나요? 같은 고추 작물로서? 일반 고추는 이제 우리가 고춧가루를 내서 주로 물론 이제 뭐 풋고추, 매운 고추로 해서 먹기도 하지만은 빨갛게 될 때 혹은 빨갛게 되기 바로 전에 따서 말려서 이제 고춧가루를 만드는 거고, 오이고추는 이제 맛있을 때 따는 거니까 아삭아삭할 때 먹는 거니까 따는 시기가 조금 빠르다 그래야 되나? 다른 차이점이. 예, 빠르고 좀 길죠, 이제 계속. 그게 나도 궁금했던 건데, 내년에 그 수학을 조금 한번, 어차피 경험이니까 한번 배워볼까 생각, 진짜로 이거는, FQ를 가져올게요. 네, 하세요. 한동 기준으로, 네. 200평이 한동이라 네, 치고, 네. 한동 기준으로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동 200평 기준으로 한동이면은 혼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수박 같은 경우는 농사를 기간이 얼마나 되죠? 수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양구는 한 3개월 남짓됩니다. 이번에 800평. 800개. 대동에서 얼마나 나왔을까요? 1,800개 정도 수확을 했는데 개당 12,000원을 받았습니다. 얼마? 2,100만 원 정도. 3개월에 2천만 원. 그런데 이제 거기 투자된 고용 비용이
대략 맥시멈 한 500 정도는 되지 않을까. 3개월에 가성비죠. 가성비. 3개월에 1,500에 이익이 난다. 그럼 누구나 좀 덤벼볼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덤벼볼 수 있기는 한데 노동력의 강도라든지 이런 거죠. 노동력의 강도는 상에 속한다 이렇게 봅니다. 한 달 정도는. 쭈그려서 앉아서 일하는 거는 몸 중에 여러 가지 불합리하잖아요. 이게 관절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아픕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 6시에 끝나는데 온도가 40도 가까이 40도 이상 올라간다고. 이상 여기가 30도면 하우스는 50도 되죠. 40도 이상 올라간다고. 아무리 이게 옆에 앞뒤 옆을 다 개방해 놨다고 쳐도 40도 이상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래도 8시간, 9시간, 심지어는 10시간씩 한 달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작물을 제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섣불리 돈 많이 번다고 덤벼들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병충해가 그 관리가 잘 안 되고 장마철에 물 관리 좀 조심을 하지 않으면 계약한 사람들이 그 절반 가격에도 가져가고 그러기 때문에. 농사 짓기 힘든 점, 어려운 점은 없으나 처음. 준비한 거랑 다르게 모르는 게 계속 생기는데, 그러면은 물어볼 사람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물어볼 창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사람들은 많지만은 대답을 해주긴 하지만은 다들 친분이 있고 하니까 대답을 해주긴 하지만은 그게 또 대답마다 다 다르고 하니까 그게 어떤 책임감을 갖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창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몇 년 전까지 멘토 제도가 있어가지고 멘토 제도. 네. 그분들은 어떤 그런 보수를 서로 이제 받으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그런 어떤 책임감이 있는 분들이니까 좀 지금은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제 생각에도 멘티 제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물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밭을 갈 때부터 시작해서 기계도 필요하고 트랙터도 필요하고 관리기도 필요하고 비료라든지 여러 가지 물어볼 게 시작부터 끝까지 물어볼 게 많은데, 예를 들어 관공서에 문의를 해본다거나 그때 그런 문의를 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바로 옆에 같이 농사 짓는 입장에서 물어보는 즉각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서로에게 노동력을 포마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멘토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좋은 제도가 왜 없어졌을까요? 경영체에 대해서 솔직히 경영체가 되면 되게 혜택이 되게 많잖아요. 네. 경영체가 없으면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농자재를 살 때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비싼 값에 사야 되고, 생산한 작물을 납품하는 것도 자기 이름으로 못하고, 납품이라는 게 여기서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거 말고 경매를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고추 생육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미생물을 조금 뿌리라는 조언을 받고 갔는데, 역시 그것도 경영체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심지어 박스까지도 싸게서 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귀농귀촌했다고 좀 이름 좀 빌려주십시오 하는 것도 일단은 상대방은 자기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일도 아닌 것 같고 합법적인 일도 아닌 것 같고 귀농귀촌 했다라고 하는 인정이 되는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한테 1, 2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적용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품이 있으면 판매자가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소비자 어떤 도매상이 가격을 책정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반발도 못하고. 그 방법이 이제 거기를 통하지 않으면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실 그걸 대체할 만한 뚜렷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자기가 판매망이나 판매 루트를 만들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이 개인이 어떤 판매망을 만들다거나 전자상거래를 해서 판매망을 만든다거나 뭐 부부 둘이 해가지고 만든다거나 하는 거는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고객을 이제 이렇게 고객을 이렇게 채울 때까지 만들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면은 각 지자체에서 그런 이제 뭐 우리 강원도는 강원몰인가 강원닷컴인가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 거의 활성화가 안 돼서 거의 그 돈은 엄청나게 들어간 사업일 텐데 그런 것처럼 강원도에서 하는 것도 그러는데 아니 우리 개인이 하면은 정말 활성화를 시키려면은 그 자체가 하나의 그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농업 하는데 우리가 부수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면은 못 하는 거고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비즈니스로 누군가 도전해야 되는 거라서. 결국은 뭐. 농사 전문가신데 오늘의 토론 주제가 농사는 미래다. 농사가 미래 같습니까? 네, 저는 앞으로의 농사는 먹거리 작물, 먹거리 그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이제 수입 농산물과 국산의 어떤 그 장단점 같은 것도 비교해서 지금 세계 각국이 곡식이라든지 이런 작물들을 거의 그 예를 들어서 중국 같으나 인도 같은 경우도 밀 같은 거를 수출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지금 중동 이런 전쟁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당한 먹거리에 상당한 중요하다. 하고 미래가 이 작물 뭐 과일, 채소, 뭐 이런 곡식류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 그런 식으로 하면 저의 미래가 안 가네요. 너무 지금 길게 얘기를 하신다니까. 짧게. 나 편집하기 죽겠는데. 짧게. 나는 전문가. 나도 그 농업이 결국은 이쪽으로 나중에는 희망이 생길 거라 생각하는데 약간 다른 관점으로 결국은 이게 그 대기업화 될 거고 뭐 그게 뭐 수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젊은 사람들 하는 거라 보면은 크게 많이 하니까. 그렇죠. 크게라는 건 땅이 큰 걸 떠나서 이제 자본을 많이 투자해서 그렇죠. 생산량을 많이 해서 많이 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기업이 들어오고 그런 수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래가 밝다는 거예요.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마도 대기업이 들어오겠죠.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반발이 심하지만. 투자액이 개인으로 하기에는 뭐 조그만 뭐 200평 기준으로 4동이나 5동만 하더라도 최소한 1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들어올 확률도 크고 그만큼 미래가 밝으니까 대기업이 들어오겠죠. 아니 그리고 우리 같은 장농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규모가 작은 사람들 거의 지금 보시면 뭐 부부 늙으신 부부라든지 그 정도 아니면 진짜 귀농을 하더라도 거의 혼자 하시는 분이 과연 대기업과 붙어서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쟁할 수는 없고 그거는 진짜 이거는 약간 심각한 이야기겠지만은 사실 절대로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무슨 파우치를 상품을 만들어도 만약에 우리가 시래기 파우치를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갑자기 CJ나 이런 데서 괜찮다고 느껴지면 들어오면은 못 이기는 거죠. 당연히 그 유통망이나 자본 같은 걸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에 미래가 있다는 건 그렇게 대기업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큰 자본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미래가 있는 거죠. 그쪽 방향의 아이템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하는 체험 관광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도 아주 고수익으로 하는 데가 많으니까. 수고했어.